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의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지방직 9급 시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르고 오신 분들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채점 빨리 하고 이제 당장은 조금 쉬세요. 바로 뭐 공부한다.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시고 이제 그러면 한 월요일쯤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계획 잡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이 시험이 인생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내 이 삶과 인생이 더 중요한 거지 뭐 시험이 나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더 중요한 거니까 좀 추스르고 시험 잘 본 사람은 뭐 잘 본 대로 그리고 시험 조금 아쉽게 봤다 그러면 또 아쉬운 대로 그렇게 이제 미래를 준비해 가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막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이 이 영상 더 많이 보실 텐데 이제 기출이 요 정도 나왔구나. 그래서 공부 어느 정도 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감 잡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런데 조금 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에게 걱정되는 거는 이제 2023년 들어가지고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시험이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좀 쉬웠거든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이렇게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고정되는 게 아닌가 싶을 텐데, 근데 뭐 다른 시험이나 이런 거 고려해 보면은 행정법이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어떤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깊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수험생이라면은 그렇게 공부해서 확실하게 합격의 확률을 높여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 요 해설 자료 요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 장지혁 법학연구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올 수 있는 그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입하고 이제 뭐 글 하나만 남기시면은 자료 다 받을 수 있고요. 자료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 카페에는 활동은 안 하고 자료만 받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뭐 저는 그냥 압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공부하신다는데 근데 뭐 이렇게 좀 활동도 하고 그리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행정법에서 어려움 느끼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샘플 강의든 입문 특 강의든 무료 특 강의 이렇게 보시면서 아 요거 한번 들어봄직하다 이제 그런 거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모토가 이제 여러분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애먹지 않고 공부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힘듦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이제 장재혁 법학연구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니까 거기도 재밌는 자료, 수험에 도움되는 자료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고요. 뭐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 좋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 댓글 하나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저도 힘만만 지금 힘이 안 나서 이렇게 말이 꼬이거든요. 제가 지금 전국 일주를 하고 예, 이거 촬영하려고 또 노량진 와갖고 이거 수염도 못 깎았어요. 여기 줄 보이네. 그래서 힘을 좀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막 좋지 않습니까?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지방직 9급 23년도 총평해드리자면 난이도는 하는 아니고요. 이건 한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직보다 쉽진 않았어요. 근데 또 전체적인 시험에서 보면 어려운 축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까다로운 지문도 있었고, 와, 이거는 진짜 이런 걸 공부할 수 없다, 뭐, 없는 이제 그런 지문도 있긴 했어요. 근데 왜 쉽냐고 하냐면 명확한 정답 지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 잘 활용해서 정답 찍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속어법으로 착착착착 선지 걸러내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정답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대다수.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합격선은 한 90점 전후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5점이나 100점 맞으셨으면 아우 잘한 거고요. 그리고 한 90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85점이면은 이제 다른 과목이 조금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직렬에 따라서 이제 합격하실 데는 뭐 가능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0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좀 이게 요번 시험에 완전 새롭게 만든 지문이 몇 개 보여요. 이제 기존에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 연습시키고 그랬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지문이 등장했는데 퀄리티는 좀 그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가면서 요 뒤에 이제 해설 나가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뭘 묻는 거지? 이제 이거 왜 만들었지? 약간 그런 거 싶은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나 아니면은 정말 개별 법령을 알아야 이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세모 치고 넘어가면은 그 뒤에 명확한 정답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딱 골라냈으면 돼요. 그리고 또 박스 문제도 별로 없었고, 박스 문제 선지 구성이 쉬워가지고 선지 그 몇 개 박스 중에서 몇 개 두 개만 판단해도 그냥 다 풀리고 정답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거는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이제 선지 구성을 좀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전부 다 알아야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그게 이제 문제 퀄리티인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뭐 정답 골라내고 막 정답 골라내고 소거하고 그다음에 정답 1번에 나오면 찍고 넘어가고 이런 것도 사실 공부 중에 일환이에요. 객관식 시험의 하나의 요소니까 문제풀이 스킬도 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엄청 좋은 결과.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조금 노력하고 많은 거 얻는 거. 조금 도둑놈 심보지만 우린 도둑놈 좋아하지 않습니까? thief가 되고 싶어요. 시험 thief.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그 강의 과정이나 뭐 모의고사 문풀 과정이나 그런 데서 계속 전수해 드렸는데 그거 잘 적용하셨는지 이제 그게 저로선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됩니다.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카페에 막 이제 뭐 시험 쉬었다,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제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우 다행이다 싶다가도 지금 글 안 올리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걱정되고 좀 불안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판례들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만 잘 소화하셨어도 꽤 높은 점수 나올 수 있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기본 강의만 잘 소화해도 엔간한 시험 70점 나오고 조금 쉬운 시험이면 80점 이상 나온다고. 요 시험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얼마 안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시험 직렬 준비하시는데 시험 삼아 이거 봤다라고 해도 점수가 잘 나오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걸 잘 이제 그 기본 강의에서 다뤘고 이제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 나오는데 사례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례는 기본적으로 판례 알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서는 너무 꽈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연관되는 판례만 잘 떠올려가지고 그 결론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개별적인 문제의 특징 같은 거는 이제 문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수험 봐요, 수험 봐. 지금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오느라고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해설 강의 찍으려고 열심히 왔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 컴퓨터를 통한 중고등학생 학교 배정 그리고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뭐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교 배정이나 교통신호 같은 것도 다 이런 행정결정이다라는 거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그 다음에 2번이랑 2, 3, 4번은 이제 행정기본법 내용이 나온 거죠. 뭐 당연히 나올 게 나왔고 우리는 직전에 다 검토를 해봤고요.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요게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새롭게 만든 지문인데 과연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만든 건가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퀄리티 높은 지문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근데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이라도 어쨌든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고 요거는 여러분 설사 애매하다 하더라도 그냥 세모 쳐놓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동그라미인데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된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뭔지는 몰라요. 그건 그냥 법에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중 되면 이게 구체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 쓰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좀 요거 이제 행정기본법에다가 이거 집어넣은 거 볼 때 약간 아저씨들이 되게 젊은 척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출제가 됐네요.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법 그대로입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행정기본법 2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1번 문제도 뭐 난이도 하.
자, 2번도 역시 뭐 난이도로 따지면 이것도 하로 봐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법치행정은 즉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러니까 국민한테 중요할수록 그리고 국민한테 중요하면은 국민 대표자인 국회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행정부에서 뭐 국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지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국가를 위한 왕을 위한 거지 국민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의회 유보 원칙에서 나왔던 되게 기본적인 판례죠. 자,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원들이 서로 머리끄댕이 잡아서 싸우면서 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면 그냥 귀찮으니까 그건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 근데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국민 대표자들이 니네가 싸워서 결정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법률의 시행령,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 법률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딱 국민 대표가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어디 법률의 시행령 따위가 위임도 안 받고 그런 걸 변경, 보충, 새로운 내용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그런 거는 법률로만 해야 돼요. 법률로만. 그런데 법률로만 하기가 벅차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제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법규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흐름만 알면 뭐 일도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정답 이렇게 하고 실전 시험에서 빡 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자, 3번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헌재 판례 그대로 나온 거죠.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기본권 제한을 할 때 법률은 직접 해도 되고요. 법률의 위임을 받았으면 법규 명령으로 해도 되니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요건 이제 행정기본법 얘기죠. 여기 역시 기본법. 행정작용 법률에 위반돼서 아니 되며 법률 우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법률 유보.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죠. 말씀드렸죠? 하하.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도 뭐, 3번도 합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자, 중앙선거위원회 규칙, 선관위의 규칙, 법규 명령이므로 맞습니다. 선관위 규칙도 법규 명령이다. 그리고 구체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새로 만든 지문인데,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약간 명확치는 않은 이제 그런 좀 느낌이 들죠. 1번, 1번, 그래요. 그래서 이 구체적 규범 통제, 여기 개념부터 이제 차근차근 가면 되죠.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법규범이 뭔가 헌법이나 뭐 상위 법률에 위반하면 다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상적 규범 통제라면은 법규범이 문제가 있을 때 법규범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구체적 규범 통제는 법규범 자체만 찍어서 소송 대상으로 요거 취소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규범을 적용해 가지고 구체적인 개별 구체적인 어떤 조치, 어떤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면서 그 근거 법률이 개판이에요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구체적 규범 통제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를 취하고 있죠. 법규 명령뿐만 아니라 법률도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물어본 거는 법규 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뭘 물어보려는 건지 약간 명확치는 않아요. 어쨌든 규범 통제 대상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에다가 조금 더 뭔가 살을 붙여가지고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네가 정말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이런 의도가 느껴졌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 중심으로만 얘기하자면 시험장에서 이거 보고 잠깐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나 법규 명령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이제 행정법이니까 법규 명령만 놓고 이제 얘기해 보면 그 법규 명령이 원래는 법령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법령 자체만을 다투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령이 예외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공부하신 분은 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처분적 법령 해갖고 두일분교 폐지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법령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은 처분일 때, 법령은 법령인데 개별 구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개인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게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칙 구체적 규범 통제, 예외 추상적 규범 통제.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제 기본 강의 들으시면은 그 기본서랑 기본 강의가 싹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처분적 법규 명령은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의 대상이 되니까 그 법규 명령 자체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무효동 확인 소송의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법원 이외의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 통제 방법으로 법규 명령 조항에 대해서 위헌 위법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뭐 애매한 거 막 물어보다가 그러다가 이 정답은 시시하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요게 이제 항고 소송이잖아요. 항고 소송. 항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하는데 요 앞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처분 부작위예요. 그러니까 결국 처분이랑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이 처분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국가작용 물론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 강의 같은 데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여기서는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법 부작위지 처분 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입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일반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하기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뭐 개별 구체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부작이기 때문에 입법이 만들어졌으면 개별 구체적 성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이제 입법 부작이면은 그냥 거기 선에 아직 안 오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자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 항고소송 대상이 항고소송 중에서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입법 부작위는 이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헌법소원으로 가야 됩니다. 헌법소원. 정답. 이것도 난이도는 하. 자, 3번 아니지 4번이지. 실효성학 보수단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조금 약간 정도 까다로웠어요. 근데 뭐 정답은 명확하니까 이것도. 자, 1번 구직세징수법상 가산금 중과상금의 고지 요거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요거 동그라미거든요. 요거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처분이 아니냐면 가산금 그러니까 중과상금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산금 고지. 가산금이란 거는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연체료 개념이에요. 연체료. 책 안 갖다 주면은 연체료 붙잖아요. 연체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체료 낼 때 미리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책방 가서 뭐 도서관 가서 책 빌린다라고 하더라도 딱 규정이 정해져 있죠. 이거 뭐 며칠 내에 안 갖다 주면은 얼마 더 내야 되고 하면 얼마 더 내야 된다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 기한까지 세금을 안 냈어. 그러면은 그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 거는 가산금 낼 의무가 발생하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나한테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나한테 야 가산금 내라고 해서 비로소 나한테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나한테 가산금 내세요라고 고지서가 날라오긴 하지만 이 고지서가 그냥 이 의무를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지 이 고지서로 인해서 비로소 그 행정청의 처분의 의사표시가 나한테 도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뒤집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처분으로 인정이 되려면 법원에서 처분성을 인정해서 소송 대상으로 인정해 주려면 야 그거 취소하면 너 구제되니? 요런 거 생각해 봐도 돼요. 근데 지금은 법률에 의해서 가산금 납부 의무는 발생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고지서 보낸 걸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무는 달라질 게 없어. 만약에 내가 가산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을 날리든가 아니면 내가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란 뭐 이런 식으로 다투든가 해야지 이 고지서 보낸 거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놓고 자 그다음에 2번은 뭐 일반적인 쉬운 문제죠. 자 지자체 자치사무니까 양벌 규정 여기 오타 나네. 양별 아닙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이제 자치사무면은 소속 공무원이 그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지자체도 양벌 규정 책임을 지지만
자치사무 말고 뭐예요? 위임사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위임사무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기관위임사무다라고 하면 이건 원래 국가 건데 원래 상급 지자체 건데 나한테 떠넘긴 거기 때문에 내가 양벌규정 체인까지 이 지자체가 양벌규정 체인까지 있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임 사무는 해당 지자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자, 불법 게임물 수거 폐기 요거는 즉시 강제에 해당하죠. 즉시 강제는 항상 이제 직접 강제랑 헷갈리는데 제가 직접 강제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거 뭐예요? 기억나세요? 강제 폐쇄, 강제 퇴거. 혹시나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두 개 외워두시면 돼요. 그럼 문제 다 해결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매 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 통지 그리고 공매 통지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은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에요. 공매 처분 자체가 처분이라서 소송 대상되고 공매 통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매 통지나 공매 공고나 이제 그런 것들은 공매 처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절차상 하자가 된다.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거였죠. 정답 4번이 명확하게 나왔죠. 자, 5번도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자, 옳은 것은 해서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 사표,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죠. 사표 썼다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돌려주세요.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면직 처분이 있으면 끝났어요. 끝났어. 뭔 놈의 자유로 위치에서 철회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쥐 멋대로 냈다, 철회했다. 막 이제 하면은 제발 내지 마세요. 잘해드릴게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시장 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뭐 보상받으려고 하는지 뭐 여기서 시위하려고 하는지 막 이제 이런 거는 따지면 안 되고 그냥 전입해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제 전입신고 하는지 그거만 심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니까 요거 정답 딱 찍고 그냥 넘어가셨어야 돼요. 실제로 시험에서 3번, 4번 봤으면 괜히 또 헷갈려 또.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서류 미비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 절차적 요건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것도 보완 요구 대상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좀 묘하게 잘 꼬아놨습니다.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 요게 원칙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요건 또 이런 경우에는 보완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그거를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인의 공법행위 원칙적으로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전 시험에서 이제 딱 내가 정확히 이제 요거는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 그거 찍고 빨리 딴 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 나머지 확인 안 한 거는 나중에 와서 보면 돼요. 그래야 덜 헷갈려. 그래야 시간도 빠르고 좋습니다. 자, 6번입니다. 행소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요것도 뭐 거의 뭐 법조항이나 판례나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난이도 그렇게 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담백하게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조항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세효라고 하죠. 그다음에 2번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기속력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시험 직전에 이제 우리 관리반 학생이 또 이거 물어봐가지고 제가 막 열내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머릿속에 박히라고. 근데 그 친구 맞았겠지? 제발 맞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보고해라.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속력이란 거는 행정청을 묶는 거예요. 행정청을. 그래서 법원이 이제 판결이니까 법원이 이제 처분 심사를 하죠. 취소소송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요 처분이 잘 됐어. 라고 하면은 기각 판결 나오겠죠. 기각 판결은 행정청 잘했다는 거니까 행정청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그 후속 조치로 직권 취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지사정이고 상관없어. 그런데 행정청이 이게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 인용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청을 묶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어.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라고 행정청한테 구속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은
이제 그 기속력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이랑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청 내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면 왜 위법하지? 왜 위법하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 사유로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판결의 주문뿐만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 나타나 그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도 기속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행정청이 판결 이유까지 까보면서 아우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나중에 이제 처분을 할 때 법원에서 판결 이유에서 이거 위법한 이 사유로 하니까 위법해라고 지목한 거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무효야. 재처분도. 근데 그것만 안 하면 기속력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종전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종전처분 사유와 구체적 위법 사유, 위법한 사유, 기사동 인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동일한 내용. 그 이유만 안 지키면 돼요. 이유만 그대로 이제 위반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처분하는 것도 확정 판결에 이제 기속력이 저촉되지 않는 거죠. 이유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완전 달라요. 기판력은 후소 법원을 묶는 거예요. 기속력은 행정청을 묶는 거고 야 이거 하지 마라는 거. 그리고 기판력은 후소 법원을 묶는 거예요. 야 이거 이미 판단해서 판결 확정됐으니까 야 고민도 하지 마. 심사하지 마. 새끼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이 기판력은 처분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거기까지만 미쳐요. 거기까지만. 이유는 아니고. 그래서 이 처분이 뭐 적법하다. 기각 판결이 났죠. 그러면은 후소 법원 나중에 어떤 법원에서 이제 이미 판단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이제 뭐 재판에서 관련이 되게 됐다라고 하면은 기존 확정 판결에서 판단한 거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써야 돼요. 거기서 심사 뒤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사조차 하지 마라. 라는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출발점은 기속력은 행정청을 묶는 거예요. 기판력은 후소 법원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예요. 행정청을 묶으니까 너 이거 행정청이 너 잘했어 그러면은 뭐 묻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행정청 잘못했어라고 하면 왜 잘못했지 이걸 봐야 되죠. 근데 기판력은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잘했든 못했든 이미 판단한 거 바꾸지 마니까 뭐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다 기판력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역시 헷갈리면은 이제 기본 강의 확인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이번엔 난이도가 쉬워가지고 기본 강의로 다 해결돼요. 자. 3번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사정 판결 문제죠. 그런 다음에 이거 동그라미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과세 절차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과세관청은 위법사유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 할 수 있죠. 위법사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속력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위법사유를 보완해서 재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 별개의 처분, 새로 한 거잖아. 취소되고 새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6번도 하. 자, 7번입니다. 이제 행정상 사실행위 문제고요. 사실행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사실행위의 반대말을 알면 해결이 되죠. 법적행위입니다. 법적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면은 법적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아침에 일어난다. 사실행위예요. 내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권리 의무 뭐 발생할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어요. 국을 떠먹어. 사실행위예요. 왜? 권리 의무 변동 없으니까. 근데 나와갖고 버스 타면서 버스카드 딱 찍습니다. 그땐 법적 행위예요. 왜냐면은 찍는 순간 계약 체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 아저씨는 나 목적지까지 태워다 줘야 돼. 중간에 야 내려 꺼져 라고 하면은 그때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내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저 의무 다 하지 않았다라고. 근데 이제 뭐 노량진까지 버스 타고 내려서 와요. 학원까지 열심히 걸어가. 뭐요? 사실행위지. 내가 걷든지 말든지 권리 의무 변동되는 거 나의 권리라든가 남의 권리라든가 아무 영향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 그건 또 법적 행위가 돼요. 왜냐면은 학원에 뭐 수강료를 결제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권리만 누리면 돼요. 수업 듣는 권리. 근데 갑자기 학원에서 수업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놈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네. 그러면서 소송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실행위에 의해 쓰레기 줍는 거, 행정지도, 좌측 통행, 좌측 통행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집행 실행하는 거,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 자체는 사실행위에요. 망치로. 그러니까 저기 뭐 철거 명령을 한다 이런 게 법적 행위지, 가서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 그런 건 사실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이거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즉시강제는 가서 게임물 수거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행위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법에 야 하지 마라는 의무는 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근데 위반했다라고 하면 바로 가서 뺏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뺏어오는 것 자체, 물건 들고 오는 것 자체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권리를 만들어주거나 의무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미 법에서 야 그 바다 이야기 게임 하지 마라 의무를 만들어줬는데 위반하니까 그 후속 조치라는 거지.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렇게 자꾸 생각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전, 전화통화 단절 조치 요청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적 행위가 아니어서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교도소장이 영시품인 티셔츠, 긴팔 티셔츠 그거 제소자에게 입지 말라라고 한 거, 요거 항고 소송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권력적 사실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처분성 인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 영치품 티셔츠 사건 요거는 행정처분으로 인정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교도소 마약 관련 수용자 교도소장의 소변 강제 채취, 이것도 사실행위인데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는 거예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뭐냐? 사실행위인데 그냥 봐봐요. 오줌을 가서 받아와, 쉬야를 받아와. 그러면 쉬야 받아오면 뭐 권리, 의무 영향 있어요? 쉬야 받아오면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이 있어? 의무에 영향이 있어? 그냥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이거 받아오는 것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받아오면 따뜻하겠지.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받아오는 것 자체는 사실행위라고요. 받아오는 거. 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자꾸 연습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적 행위는 처분이에요. 명령하는 거. 영업 정지. 그러면 이제 영업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취소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철거 명령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철거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냥 쉬야 받아오는 건 그냥 받아가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근데 이 사실행위 중에서도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제 그 사실행위가 기본권에 영향을 주고 인격권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될 때, 기본권에 영향을 줄 때, 그러면 그 권력적 사실행위로 분류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다라고 하면 보통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헌법 판례를 이렇게 내긴 했는데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거. 요거는 또 이제 뭐 한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중이나 중하 정도. 자, 8번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공부 같이 하던 학생이 시험 잘 보고 와가지고 이제 저 여기서 촬영하고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홀스를 사가지고 저 강의하니까 목 아프지 말라고. 아유 고마워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노량진 시끌시끌할 거예요. 노량진이 딴 때는 조용하다가 이렇게 시험 본 날만 개판돼요. 막 울고 토하고 소리 지르고 좋죠 뭐. 아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는데 또 세상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마음에 또 걸리네요. 일단 쉬고 그리고 이제 또 툴툴 털어내고 이제 또 인생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Life goes on 이니까 또 해봐야죠. 그렇게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 결국은 여러분이 다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즐거워요. 해설 강의하는 거. 행복까진 모르겠는데 농담이고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막 신난다 막 이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받는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좀 방향 잘 잡아서 너무 애먹지 않고 이제 자기 원하는 거 이렇게 잘 해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근데 뭐
좋잖아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할 일이 있는 게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할 일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도 찾지 않고 그러면 그건 좀 불행이죠,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도 지금 힘들지만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 또 그게 생각해 보면 되게 소중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행정법 별로 어렵지도 않아. 이제 쉽게 나올 것 같아 앞으로도. 자, 근데 또 몰라요, 또 몰라. 공부는 좀 빡세게 해두는 건 사실 맞죠, 그거는. 자, 8번입니다. 실효성확보수단 옳지 않은 것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그거 요 비송사건 절차법 요거 그냥 아예 그냥 기본소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중에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예전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거에 따라야 된다 하다가 그게 삭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소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하는 거지만 농지법은 여전히 이거거든요.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요것도 하나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 위해서. 행정법원에서는 남이 하는 거면 내가 안 해요. 내가 안 해. 야, 남들이 하는 거야? 그럼 야, 나한테 들고 오지 마. 딱 여러분 같죠. 보통 남이 하는 거라도, 그래, 내가 나서서 할게. 이런 솔선수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보고, 내가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럼, 야, 저로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이 행정소송이 범위가 불명확해요.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쟁송 절차로 다툴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게 맞죠. 왜냐면 행정소송은 딴 거보다 보충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보다 또 더 뒤에서 보충성이 있는 게 뭘까요? 무슨 소송일까요? 헌법소송이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없습니다. 정답 1번 나오니까 바로 넘어가셨어야 되죠. 자, 2번입니다. 관계법령상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이 들어와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 법을 보면 야 행정청 니네가 국회에서 니네가 직접 징수하라고 써놨는데 왜 그거 우리한테 갖고 와? 법대로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근거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해. 니네 일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3번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 문서 전화 구두 방법으로 행정조사 거부할 수 있다. 이것도 법조항 그대로 문제죠. 행정조사기본법 문제고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통고처분 상대방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통고 이행 강제하거나 아무런 권리 의무 형성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통고처분은 이제 그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 여는 것보다는 그냥 뭐 경찰서장이나 아니면은 뭐 세무서장이 그냥 야 돈으로 때울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범칙금 부과하면 꼭 내야 될 것 같지만 안 내도 돼요. 범칙금은. 안 내면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 받으면 좀 싫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억울해. 나는 이거 왜 낼 의무도 없는데 왜 뭔 놈의 범칙금이야? 라고 하면은 안 내고 재판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범칙금 낸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나 이거 가서 나 할 말 있다. 나 명확한 증거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통고 처분 그냥 쌩까면 돼요. 쌩까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주 돈으로 때우겠니? 라고 하는 거지. 야, 돈 내. 안 내면 뒤진다. 이제 안 내면 너 또 과태료 또 두드려 맞고 가산금 두드려 맞고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처분인데 왜 처분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거는 행정법을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본 강의 들으면 다 이걸려요. 제 기본 강의 들으면. 아시겠죠? 너무 강의파리 같은 느낌인데 뭐 강의파리 뭐 맞습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최대한 이제 좀 뭐 제 카페 와가지고 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려운 행정법을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행정법을 해결을 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자꾸 저랑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세요. 자, 어쨌든 요 8번도 난이도는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
자, 9번은 사례 문제인데 요것도 좀 쉬웠어. 자, 행정청 갑 국유 일반자산 건물 1층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체크해야 되죠. 대부료 1억이고 6회 걸쳐 분납이고 대부료 납부하지 않자 체납 대부료 납부할 거 통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대놓고 힌트까지 막 주고 있죠. 자, 국제징수 대부료 납부 기한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이거 봅시다.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행위.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 의사여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맞죠?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거 대부면 사법관계다. 그걸로 풀 수 있잖아요. 처분은 공법관계고. 그러니까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세요. 갑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벌써 아니 대놓고 이렇게 힌트 주기 있어? 힌트 주기 있어? 그리고 더 여기 이거 나왔잖아. 여기 앞 문제 이거 어딨어? 이거 민사서 관계근거법상 이거 할 수 있으면은 따로 소송 할 수 없다.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민사로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구할 수 있다도 아니고 구해야 한다니까 이건데 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충돌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X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옳은 거죠? 기억. 근데 니은 아니야. 뭐야? 정답 이거야. 디귿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이게 이제 한번 봅시다. 행정청 국가소유 땅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하였다. 변상금은 공법관계 처분이죠. 변상금 부과. 근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의무로 하니까 틀렸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문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고 너무 쉬워. 문제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러니까 선지를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좀 아쉬운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어쨌든 난이도는 이거 뭐겠어요? 하지. 제가 자꾸 난이도 하하거리니까 여러분 이제 틀린 분들은 약간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조금 아프셔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험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성공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요. 진짜 진심입니다. 그 기본 강의랑 기본서랑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한 2, 3회독 정도 해가지고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어 놨으면 그러면 저거 한 거 충분히 납득하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뭐 쉽다, 뭐 95점이다, 100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아니에요. 많이 한 분도 있지만 조금 했더라도 기본기를 잘 다져 나갔으면 그러면 이거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힘내시자. 라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행정지도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거죠. 행정지도의 원칙. 그 다음에 이번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된다. 이것도 행정절차법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범법행위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강의 때 되게 강조했던 거죠. 설사 이게 사건이 그거잖아요. 이 실거래가에 대해 그 부동산 매매를 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그 거래 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래가. 근데 이제 신고하러 갔더니 거기 담당 공무원이 이거 공시지가로 신고하세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낮거든요. 근데 그건 낮은 걸로 담당자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갖고 공시지가 적어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그 근거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형사처벌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억울하잖아, 그 사람은. 근데 요 형사법의 관점은 뭐냐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렇게 3단계로 검토를 하는데 구성요건은 법률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거에 해당하면 그냥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법률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건 뭐냐? 그 행위에 형벌 부과되어 있으면 그거 범죄예요.
그러면 형벌은 뭐냐? 형벌은 사징금, 상정, 벌구, 과몰, 사형, 징역, 그다음에 사형, 징역, 금고, 그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사징금, 상정, 벌구, 과몰. 요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딱딱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럼 그거 범죄행위예요. 일단 사유가 어쨌든 실거래가 신고하지 않아서 구성요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했잖아요. 그럼 구성요건 해당성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참작사유. 참작사유는 이제 위법성이나 책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근데 요게 사인이, 이게 행정지도, 공무원이 위법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사인이 그에 따랐다라고 해서 그거를 적법한 행위로 봐주진 않아요. 위법성이 조각되면 적법한 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적법한 행위로 봐주진 않아요. 법원이. 그 대신 요거는 이제 행정법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형사법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하시거나 이제 공부 뭐 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요거는 어디서 검토할까? 책임 단계에서 고려해 줄 수가 있어요. 3단계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책임 조각돼서 무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대법원에서 거기까지 판단 안 했어요. 거기까지. 일단 위법성이 조각돼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정당화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정답면 나왔죠? 그다음에 4번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맞는데요. 행정지도는 요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인 이제 그런 직무 행위는 맞습니다.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해당은 돼요. 근데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요 국가배상 책임 중에서 어떤 요건이겠어요? 위법성 요건이 결여되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행정행위 하자,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행정행위 하자 승계도 이것도 우리 기본 강의 때 다뤘던 걸로 다 해결됩니다. 다. 자,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처분, 후처분 서로 합쳐서 한 세트일 때 그때는 선처분의 취소 사유는 하자, 후행처분의 승계가 된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선처분과 후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 세트가 아니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인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고려해가지고 하자 승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잖아요. 두 문자 뭐였어요? 두 문자 친일파, 표수보, 개세발 요거. 그래서 뭐 이거 수인 한도, 예측 가능성,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 이거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다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왜? 하자 승계 인정되는 거는 그거거든요. 개통실비, 도감매청. 이건 두 개 뭔지 아시죠? 행정법 공부하셨으면 그 다음에 시험 면허. 그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 친일파 표수보 개세발 그거만 하면 되죠. 4번 보면은 자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 이제 해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위법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죠. 표수 해서 요거 하자 승계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난이도로 따지면 이것도 뭐 한 중하쯤 하려나요? 중하. 이것도 하로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 이제 12번입니다. 당사자 소송 문제고요.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법조항 이제 그대로 행정소송법 이제 3조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이해할 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인데 항고소송 아닌 거, 그렇게 공부하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막 보면은 헷갈려,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을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죠. 근데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에요. 근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므로 맞아.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 의무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이거 제가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A는 B가 아니라 C다라고 하면은
B가 아니라의 괄호로 치세요. A는 C다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금액에 국한된 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거면 민소로 갈 수 있겠죠. 민소로. 근데 그게 아닌 한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 이거 이제 판례 결론. 예, 기억해 두면 문제 없죠. 명예퇴직 법관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명예퇴직 수당 규칙에 의하여 이제 확정된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권리다. 그래서 돈 줘라고 하면은 돈 더 줘. 당사자 소송에 해당된다. 법률 관계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명예퇴직 수당액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구체적인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다퉈서 취소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요게 조금 헷갈리긴 한데 명예퇴직 수당 규칙 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분 취소 소송 이게 아니라 돈 더 줘라는 소송. 그러면은 공법상 다툼인데 처분 이제 취소 뭐 무효 확인해 주세요. 이제 이게 아니니까 당사자 소송 이렇게.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 빼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이것도 쉬워요.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맞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이 되죠. 뭐가 준용 안 돼요? 당사자 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 안 되기 때문에 가처분은 준용된다. 그리고 일반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준용되고 가처분은 준용 안 된다. 이제 요게 좀 요것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것도 한 중 정도 됩니다. 이제 약간 여기서 삐끗하셨을 수도 있고 요건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것도 요건 중 정도 됐습니다. 많이 봐드린 거예요. 자, 13번 정보공개법 옳은 것만 고르는 거다. 기억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공개법 이제 5조에 딱 박혀 있는 거죠. 모든 국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법률상 신청권. 그래서 공공개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자니까 그 거부는 나에 대해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니은 법무부령 검찰보전 사무규칙 이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행정규칙. 근데 검찰보전 이게 보존입니다. 보존. 사무규칙상의 열람 등사 제한. 요거는 이제 그 비공개 사항,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법무부령 요것도 이제 기본 강의했을 때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통령령까지만 법령 비정보를 규정할 수 있어요. 비공개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총리령 부령까지도 거기에 적어 놓으면은 이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이.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법률이 직접 규정하거나 규정하면 오케이. 이 법률이 이거 비공개야 비밀이야 규정하면 그건 오케이요. 그냥 그대로 따르면 돼. 근데 이제 법규명령 하위 이런 명령으로 규정할 때는 법률이 정보 공개 여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가 정해라라고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정했을 때만 그때만 유효하다라는 법리는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검찰보존 사무규칙은 불령이긴 하지만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비공개를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쥐가 혼자 나서서 비공개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야, 너 인정 안 해. 너 인정 안 해. 너는 너를 근거로는 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법령 비정보를 인정 못 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해라. 라는 결론이 나왔을 테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은 쭉 읽어보면 이거 권리남용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풀면은 이제 요거 답 나왔죠. 이제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내고 넘어가면 되죠.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뭐 비공개나 일부 비공개 정보공개 청구 후 10 플러스 10이니까 20일이잖아요.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그때는 이제 행정심판 요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행정심판 그리고 의심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제기할 수 있죠. 다 동일하게 20이에요.
자, 14번입니다. 국가배상 옳지 않은 것은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행정청이죠. 근데 지자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배 5조 소정의 배상 책임자 귀속 주체는 국가뿐이다. 뭔가 약간 느낌이 약간 이상하죠? 약간 이상하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나오죠. 국가가 있고, 이제 지자체가 있어요. 지자체가 있으면은 이제 지자체 장이 있잖아요. 국가가 지자체한테 단체 위임한 게 아니라 지자체 장한테 이제 기관 위임. 여기가 이제 행정기관이니까 기관 위임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장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요렇게 국가배상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늘 공부한 거 있죠.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그의 주체는 바뀌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주체는 바뀌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지자체장이 설사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관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권한 귀속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국가 사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여기는 이제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소속 행정청인 거죠. 여기 경찰서장이나 시도 경찰청장이. 그러면은 지자체가 이렇게 기관임을 했잖아요. 그럼 논리는 똑같아요. 기관임을 했다 하더라도 사무 귀속의 주체는 변하지 아니한다. 누구야? 지자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배 5조 소정의 배상 책임 주체는 지자체죠. 지자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거 기본서에 있는 판례예요. 기본서에 있는 판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국가도 땡겨 오긴 하죠. 뭘로 땡겨요? 국가는 6조로 땡겨 온다 그랬잖아요. 일단 사무귀속 주체가 2조 혹은 5조 책임을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머지 관련된 놈은 6조로 근거로 들어와라고 하는데 그 2조나 5조 책임을 지는 주체가 국가다라고 하면 지자체를 6조로 땡겨오는 거고 2조 5조 책임의 주체가 지자체다라고 하면 6조로 국가를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5조는 지자체고 6조가 국가고 이제 요거에 기억이 났으면 요거 틀렸구나라는 거. 그리고 왠지 국가뿐이다 요것도 냄새가 좀 나잖아. 이제 요렇게 하면 요거 딱 풀고 넘어갔으면 아름다웠습니다. 끝나면 이제 2번 봅시다. 헌재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침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거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이 되죠. 판사 잘못은 엔간하면 인정 안 하면서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인정한 게 아닌가 이제 제가 기본 강의 때만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선 또 이유는 있어요. 이제 헌재 판결은 이제 불복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 비용 부담자가 다르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국배법 6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조항이고요. 요 4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근데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결에서는 배상을 먼저 받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 근데 이제 그거는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훈보상자법에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상 먼저 받으면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중배상 금지에 설사 걸린다고 하더라도 배상 먼저 받으면 보상 청구할 수 없다. 보상 먼저 받으면 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 근데 이 군인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정이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이때는 이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그만큼은 보상금 지급 못 받고 그만큼 말고 그 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면은 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군인연금법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게 배상금 받았으니까 보상 아예 못 받는다. 이제 이게 아니라 배상금 이만큼 받았으면은 그만큼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제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1번이었고 요건 조금 이제 까다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행정소송 심리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진짜 기초만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정말 뭐 고민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행소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근데 벌써 있으나 하니까 벌써 이상하죠? 당사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행소법 26조 직권심리 조항 그냥 그대로 저 끝에만 딱 꽈서 낸 거기 때문에 요거 딱 고르고 넘어갔어야 돼요. 넘어갔어야 돼. 이걸 안 넘어가면은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2번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종기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종합하여 이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변종 시까지 법원이 서류를 쭉 봤죠. 그래서 그 서류가 처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행소법.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행정청한테 내놔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한테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뭐 자연스럽죠. 법원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이에요. 결혼 이민 체류 자격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괄호 쳐놓고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문제풀이의 중점적인 건 아니에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된다. 그래서 체류자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 피고 행정청에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증명 책임에서 그거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입증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건 피고가 증명하고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건 원고가 증명하고. 근데 판례가 그거를 막 명확하게 이제 뭐 취소 소송이다. 그러면은 행정청은 그냥 손 쭉쭉 빨고 가만히 있고 원고만 입증해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냥 각자 너 이 사유는 네가 입증해라. 이 사유는 너한테 유리한 거니까 네가 입증해라. 이런 판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판례들. 근데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제 판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기출 문제가 조금 오버해서 나온 기출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스텝 2 우리 핵심 테마 OX 이제 거기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문제는 뭐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처분 적법하다라는 증명 책임을 네가 가져라. 라는 거. 처분이 위법하다는 건 누구 입증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기 원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 되겠네요. 이제 거기서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번도 사실 이것도 틀렸으면 조금 안 되는 그런 1번이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하천수 사용권, 토지보상법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 이거 보세요. 하천수, 물. 이거 진짜 이거 틀릴 거야 이거? 그다음에 2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그래서 토지 수용 사용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 요거는 이제 요것도 나름 처분이죠.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이거 강학상 특허죠. 특허. 그러니까 형성행위다 이렇게 해도 동그라미고 그러면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으면은 4번 한번 보는 게 그나마 더 효율적이에요. 어떤 보상 항목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해. 근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뭘 잘못해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그러면은 이제 피보상자는 어떻게 다퉈야 되는가? 이 재결 상대로 취소소송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니까 너는 토지는 수용되고 너는 돈 받아가야 돼. 그렇게 넌 이제 돈 문제만 남았어. 그러면 이제 돈 문제는 뭐로 해요? 돈 문제는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재결 취소 소송이 아니라 이제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보상금 여기는 증액 청구 소송이죠. 증감이 아니라 증액 청구 소송.
요거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사례 문제. 옳은 것은 요것도 정답 골라내는 거는 어렵지 않았죠. 식품적개업 파는 갑은 청소년 연령 확인하지 않고 술 팔았다. 관할행정청을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행정심판 청구하였습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여 2개월에 가름하여 요거 오타는 제가 다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빨리 올리느라고 조금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지금 시험 보고 나서 몇 시간 안 지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있답니다. 있다. 근데 이게 그 영업정지 요 근거법에 보면은 이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 변경 처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근거법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판례는 여러분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나왔는데 그것보다 그 일부 취소해서 조금 더 이제 감액 경정했다. 라는 거에서 이제 요런 거를 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사 조금 이거 뭐 판단하셨을 텐데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모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X는 맞는데. 그다음에 2번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런 거죠. 갑이 병의 기각 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기각 재결을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를 보죠. 그래서 고유한 하자 있으면 인용할 텐데 이제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 대상적 격이 결여됐기 때문에 각하한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재결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했기 때문에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해야지 각하 판결할 필요가 없다. 근데 또 그 말도 맞아요. 이제 기각 판결하면은 이제 요 뭐냐 이 위법성이 없다라는 게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기각 판결한다라는 거 이런 건 다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3번 병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을은 인용 재결의 취소 요 을이 행정청이잖아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판례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전에 그 인천에 있는 구청장이 이제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도 이제 행정청은 그럼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행정청이 왜 그러니까 재결에 불복할 수가 없는가? 우리 국민은 재결 신청해서 재결이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원처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는 게 원칙이고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 있으면 재결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제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속력 조항 때문에 그래요. 기속력.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나오면 행정청 따라라라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라면 따라야지. 뭔 놈의 불복이야. 의무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속력 조항 때문에 행정청은 불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헌재에서도 이거 합헌이다. 그냥 까라면 까라. 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이제 뭐랄까 서열 정리 같은 거죠. 야, 위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너는 따라야지. 넌 따라야지. 뭐 네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려 그래.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뭐 요 3번도 그 판례 책 기본서 꼼꼼히 보셨으면은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7번도 이게 조금 뭐지라고 해도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 고르긴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행정심판 심리 과정에서 갑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의뢰 2개월 영업정지와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 추가를 부과하는 재결할 수 없죠. 이거 불이익 변경 금지도 에도 걸리고 그리고 이제 청구 받은 거 이상에 대해서 이제 재결할 수 없다라는 그 처분권주의 이제 불구불리 이제 거기에도 이제 위반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18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처분 기준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이거 절차법 문제죠.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안 복리에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다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처분 기준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처분 기준 1회 위반이면 뭐 영업 정지 1개월, 2회 위반이면 영업 정지 2개월.
뭐 이러면은 이제 당사자들이 1회 위반하면 1개월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조심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경고, 3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하면은 이제 그게 공고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 2번까지는 프리패스구나. 라고 하니까 그런 거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번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처분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 위법하죠. 불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열었다가 닫아야지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 제출 권리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 등 불이익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 그리고 행정청이 직권으로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이 등이에요. 그 밖에 제3자가 틀렸어요. 그 밖에 제3자. 그래서 이 정답 요거. 그다음에 4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한 80% 정도면 엔간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납득되는 이유야. 그러면은 100% 완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진 않다는 거죠. 일정 수준만 넘기면 그러면 적법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8번도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요런 거 등 요거는 차분차분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너무 덜렁덜렁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어 잘했으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점수 잘 세이브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잘 보신 분은 괜찮아. 잘 보신 분은 이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못 본 분이 안타까운 거죠. 못 본 분이 이번에 다른 과목도 쉬워가지고 컷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많이까지는 아니고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옳지 않은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더 가볍게 된 데,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데는 신법 적용한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리고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고의과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법에서는 불효하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딱 2개 있잖아요. 행정 형벌하고 그다음에 행정 질서벌 묶을 수 있어요. 그냥 행정벌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벌에만 고의과실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딱 그거 기억해 두면 되는 문제죠. 그다음에 요 행정청 과태료 부과 이의 제기할 때 60일. 이건 제가 인문특강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 과태료 사건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과태료 사건 궁금하신 분 제 인문특강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카페 오셔가지고 거기 인문특강 꼭 들어보세요. 그거 법학에 진짜 중요한 거 제가 많이 말씀해 드려놨습니다. 그다음에 4번 법원이 사실 이거 골랐으면 이거 볼 필요도 없죠. 법원이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하고자 하는 때 당사자랑 검사는 약식 재판 고지. 요렇게 신문 없이 재판하는 게 약식 재판이에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법조항 그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20번 인가 문제고요.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 처분, 자동차 관리 사업자들의 단체 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 말 그대로 인가 처분에 해당한다. 설립, 인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정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그냥 조합이 아니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요거 다른 것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죠. 구성 승인 처분. 요거는 강학상 인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 설립하는 거. 그것만 강학상 특허고 나머지의 인가는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인가. 근데 조합 설립 인가는 강학상 특허. 그거 공부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것도 쉬워요. 그래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처분을 하였다. 사실 앞에는 안 봐도 돼요.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지 인가처분 다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다퉈야지 인가처분에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인가처분을 무효하기나 취소 다투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뭐랑 비교해서 공부했었습니까? 수리랑 비교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정답도 요것도 쉽게 나왔고, 요것도 난이도 진짜 이것도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도정법상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야, 이거 나왔네.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을 할 때 이때 이제 요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요 조합 설립하고 진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가 강학상 특허고, 그리고 조합 설립하지 아니하고 할 때는 요 사업 시행 인가가 강학상 특허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엄청 공부했는데 나왔네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론이나 여러분의 점수 그런 거 이제 카페에 올려주셨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카페에다 질문하시면은 이제 뭐 저나 실장님이나 우리 조교님이나 이제 이렇게 수험에 도움되는 거 여러분 계속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이거 하고 나니까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힘들어요. 힘들어. 들어눕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문제 푸는 게 에너지 소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지방직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공무원 사이클은 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2023년, 24년 대비 강의 구성이나 이제 진행이나 그런 거 어떻게 할지는 제가 여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기다리셨다가 카페 가입하고 이제 그 제글 공지사항에 보면 알람 설정 해놓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놓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하고 또 만나게 될지 이제 이런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이제 내년 시험 또 저랑 같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가지고 행정법 제일 애먹이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뭐 질문이나 추가 뭐 그런 사항들은 카페나 뭐 유튜브 댓글보다는 아무래도 카페가 조금 대응하기 제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잘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끝.